자, 저희가 이번에 진행한 대수선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화면상으로 보고 계시듯이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각 층별로 슬라브 타공을 다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전에 업자분이 무모하게 철거를 해서 피해를 입은 3, 4층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철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도 3층 부분 내부를 다 털어내면서 외벽 부분은 살리려고 했는데 이미 외벽 부분에 대한 크랙과 손상이 너무 많이 발생한 것을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은 모두 다 철거를 해서 현재는 맨 옥상만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대수선 공사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부분적으로 건물을 안전한 범위에서 철거를 하고 보강을 한 다음에 다시 그 부분을 털어내야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그냥 마감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적으로 먼저 해당 건물에 대한 컨디션을 파악을 하는 구조 검토를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구조 검토를 선행하지 않으면 내가 털고자 하는 벽을 털었다가는 건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현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0개월 동안 현재 보고 계신 모습으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에 업자분께서 구조 검토도 안 받으셨고 합법적으로 인허가, 즉 대수선 인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도 밟지 않고 철거를 하다가 무단으로 공사를 한 거죠. 무단으로 공사를 하다가 관할구청에 적발이 돼서 거의 10개월 혹은 11개월 동안 현장이 부분적으로 철거가 된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현장 사무실을 꾸린 곳을 보시면 제 뒤쪽에 벽에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것도 건물이 그 상태에서 방치가 되다 보니까 비가 오면 물이 계속 내부로 스며들어서 현재와 같이 곰팡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 곰팡이가 발생한 부분, 그리고 이로 인해서 건물이 물을 먹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물을 먹은 부분들이 점점 급속한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건물이 굉장히 약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사 중간중간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복병들도 많이 숨어 있었어요. 대수선 공사는 공사를 하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돌발 변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해당 현장 같은 경우에는 각 층 바닥 마감이 40에서 45전 정도 마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40cm 정도는 잔토를 깔고 비닐을 깐 다음에 거기에 보일러 엑셀 파이프와 몰타를 쳐서 마감을 했는데 문제는 이 잔토가 각 층별로 이 높이로 쌓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하중을 가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3층 부분은 사실 철거를 하면서 바닥까지 걷어내야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하중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벽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가 문제였는데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각 층 슬래브를 타공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건축주한테 보고를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좀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흔히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을 걷어내면 제일 좋아요. 제일 좋고 그로 인해서 내부에 좀 부실화된 벽도 철거하면 제일 좋은데 문제는 예산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대수선 공사를 계획을 세울 때 혹은 설계도면이 변경이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공사비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저희가 공정을 다 끝나고 나서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건축주분과 관계자분들에게 인지를 하고 나머지 공정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내부 철거는 사실 1, 2층에서는 크게 진행되지는 않았고요. 지하실 같은 경우에는 모든 벽체가 다 털려지고 엘리베이터 피트 부분이라고 하는 하부에 긴급 브레이크가 들어가는 부분도 모두 다 철거를 하고 주저앉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H빔 구조 설치를 위해서 기초가 타설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부터 엘리베이터 구조물은 옥상까지 쭉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증축 개념은 아니에요. 이번 현장은 사실 증축이지만 증축은 아닙니다. 원래 층이 있었던 부분을 원상복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축은 아니지만 사실상 증축이 돼버린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장은 철골이 사실상 상부층 3층 이상부터는 거의
신축에 버금가는 내용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1, 2층에 대한 하중을 어떻게 걷어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과는 별도로 나머지 H빔 제작이 진행이 되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H빔 구조물도 제작이 돼서 현장에 입고가 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H빔 구조물을 제작을 해서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현장 말고 다른 현장, 저희가 부산에 그 광안동에도 현장이 있는데, 그런 현장 같은 경우에는 빔을 제작해서 구조물을 제작해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왜 차이가 나는지는 현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해당 현장에 대한 설명은 계속해서 공정이 진행되는 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저희 부산에 굉장히 현장이 많은데 저희는 사실 부산이 이렇게 대수선을 많이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부산에 지사를 냈습니다. 부산에 지사를 내서 대수선에 관한 상담이나 컨설팅이나 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메인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상으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